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공무원 정기직 전공을 위한 필기 이 합격 대비서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 전력공학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은 전기 자기학하고 그다음에 회로 이론, 자동제어, 전기응용, 전기공사, 그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이 서로 이와 같은 그림과 같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것을 학습하지 못하면 조금만 응용이 되면은 헷갈리갖고 이게 답을 정확한 정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성배 이렇게 전기공학 석사 하신 분인데 제가 같이 했습니다. 발성명 교수하고 응용 CMP 유신 엔지니어링 부사장 계시고 이성배 씨가 저는 이제 똑같이 같이 졸업을 했어요. 한 데서 석사를 나와가지고 기술사가 4개 있고 산업안전지사 한전 출신으로 송배전 부장을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본부의 감리단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자 김용훈 우리 기수사님 계시는데 연대 나오시고 발전기사 건축전기 또한 청송 설계 ENC의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머리글을 보면 대학 졸업 후 취업전선이죠, 그죠? 취업전선에서 어려운 경과정을 밟게 되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그죠? 많은 도움이 기대하면서 서적을 출간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이 기술사로서 전문 강사보다도 더 현장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술사로서 일반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사 수준에서 조금 뛰어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공기업과 공무원 전기 분야인들이 두루두루 학습할 수 있도록 일과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이 용이하도록 편집되어 있기에 해당 분야의 출제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학습을 용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출제자들이 용이하게 도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1편은 전기 이론, 이론이 되어 있죠. 오타가 났습니다. 이론이 전자기하고 전기회로, 제어공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과목, 4과목, 5과목, 제2편 기타 설비로 그냥 몽창 몰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전력공학이라든지 전기기기, 회로 이런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이것은 이제 공기업뿐만 아니고 공무원 측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는 사실 매일 1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처음 강의 듣고는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1.5배속 이상으로 해가지고 전 과목을 한번 시작하면 4시간 이내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복습하고 다시 재복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기업에 대한 취업은 물론 어떤 기술사 시험에 또 앞으로 이제 이 목표를 크게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니까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취업은 사실 성공한 정규직 치고 취업을 못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 큰 목표를 위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비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7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저는 이제 한전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이 공부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특례보증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순조롭게 정년퇴직을 한 사람 중에서 그 사이 이제 이 한전이라는 조직에서
상당한 그 엘리트 전기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국내 전기계를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헤드 싱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진하고 정체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든지 전내학습을 통해서 구조적인 내 구조적인 그 연기를 좀 신속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비법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2시간 정도 나머지 이제 부족한 것은 경제라든지 기형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기업은 좋습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이든. 그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역량, 경제력이라든지 회사에서의 위치, 가정의 위치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상상을 해갖고 자기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불태워야 되겠죠, 그죠? 이 강의 듣고 쭉 신속하게 들으세요. 듣고 주로 이제 1m 곱하기 1의 대형 용지에다가 작성을 해보세요. 처음에 연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입힌다든지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볼펜이 다시 중요에 따라서 치료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고 나서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머리에 스캔을 자꾸 해요. 스캔을. 그죠? 그래야 구조적인 학습이 되는 것을 상당히 주장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기사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그래 해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적인 내가 학습이 되니까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로 나올 수 있다. 한번 휙 보면 스캔되어 있기 때문에 맵을 통해 스캔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약간의 응용이 나와도 독창적인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전체 목차입니다. 전체 목차는 전기 자기하기 전개부터 해가지고 정전 용량, 자계, 인덕턴스, 전자력과 전자유도, 전자계가 있고 6장까지. 그 회로 이론 자동제어 같이 몰아놨습니다. 직류 회로 해석이라든지 쭉 회로 해석 기법에서부터 해갖고 제어구항 마지막까지 이렇게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할 부분에 이제 제 3과목 전기 응용 및 전기 공사부터 4과목 전력공학 5과목 전기기가 있는데 제 3과목은 조명 설비, 전열, 철도, 화학, 자동제어, 전력용 반도체, 전선 여러 가지 이제 전주공사, 접지공사까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 관련돼서 취업을 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은 이 강의를 듣고 그때마다 요거는 이쪽 필요 없는 부분은 빼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 전기 철도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은 또 엮고 그런 식이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 안전공사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 전기 철도 부분을 좀 빼더라도 전기화학을 빼더라도 조명 설비, 전열 설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반도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빼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지사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전기 용량이 조금 그래서 학습하기가 조금 이렇게 난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회사가 어떤 방향에 추진하는 그 목표를 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 4과목은 전력공학, 이거는 이제 전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한전 관련된, 한전자에서 관련된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력 발전이 있고 화력, 원자력, 분산형 요즘 그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장전지, ESS, 스마트 그리드, 오자간 외 송전선로에 대한 그죠? 직류 송전하고 그다음에 지중 송전선로, 선로 정서와 송전 특성으로 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전체로는 이것이
이렇게 12장까지 되어 있죠. 7장은 이제 중성점 덮지, 개폐장치, 8장 보호개정기, 9장 10장 배전선로, 11장 전력개통, 12장 캐포 관련된 법령 및 전력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기안전공사에 취업하시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심 두는 분야는 어떤 규정이란 얘기죠. 규정이라는 KEC라는 얘기죠. KEC.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아주 이 부분에 조금씩 포함시켜 놨어요. 그 하기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원문을 보고 인터넷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KEC가 21년 1월 한 19일 그 정도 새로 개편된 거, 그죠? 실제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죠. 거기 나온 거 쭉 보고, 그죠? 물론 중요 키입 분자는 요약에 가서 아주 짧게 요약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출제하고자 하는 출제위원들의 이렇게 경향을 나름 분석을 해보면은 그 기술사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교수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 기술사도 있고 어떤 회사의 내부 기술사도 있고 외부의 초청형 기술사도 있겠죠. 용역 받아 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수준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아니면 애들 취업하는데 높이 할 필요 없나 해갖고 좀 낮기도 하고, 기사 문제하고 기술사 문제 그 중간을 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 책들이 쭉 편집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5과목은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금 말한 그런 출제자들의 경향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기사하고 유사한 문제가 거의 많겠지만, 근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일부 편집된 것도 제법 있습니다. 뭐 전기기 일반적인 거하고 직류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특수 전동기로 전체 9장으로 편집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수력 발전, 전력공학의 11장 중에서 수력 발전을 보면 왜 필요하냐면 수력 발전의 원리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사실 고전적인 학문입니다.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경험 한번 한 40년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기계적인 요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기계적인 요소가 뭐냐?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물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뿐만 아니고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화학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와 화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없고 물리 화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등한시 하거나 대학교 때 그냥 휙 지나간 분들은 좀 깝깝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직접 코र्स를 적극적으로 달려들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제 강의를 듣고 충실하게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기저부하 로드 베이스 로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실제로 이제 발전해서 담당하고 화력이나 이렇게 전력부하의 조정, 그죠? 대형 화력 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전력부하의 부하 조정하고 극기관 부하 변동이 발생되는 수력 발전. 물을 그냥 올리다가 내리면 된다. 아니 물을 가뒀다가 내리면 된다 하니까 수력 발전이죠, 그죠? 그래서 수력 발전은 보통 이제 부하가 문제가 되면은 부하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많이 돌려야 되니까 3분 이내로 부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수력 발전이 모든 전력계통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게 한수원 같은 데 공사의 필기 시험 문항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력 발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한수원 아닌 발전소 많이 하겠지만 수력 발전은 한수원의 목표를 하신 분들은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 일반적인 논에서 수력 발전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원자력 운용에서 에너지 세이브,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 즉 피크를 움직인다, 시프팅한다 할 때는 양수 발전을 이용하도록 수력 발전의 중요성은 그래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양수 발전 실제적으로 한 2조 정도들 하나드는데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란 말은 이제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기업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큰 게 있습니다. 그죠? 큰 게 적어도 뭐 한 500억, 1000억, 5000억 막 이런 식으로 심할 경우는 막 2조, 3조 이런 식의 큰 프로젝트가 이렇게 툭툭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그 멤버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는 상당히 그 업무 처리하기 힘들고 그런 것을 실제로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분들이 기업의 간부급 및 대리급 수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술사에도 갖고 있는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기술사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많이 참가하고 실제로 설계,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난 것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제 수력 발전 원리 이해하여야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감독 업무라든지 기업이 되려면 감리라는 말은 안 쓰죠. 감독하고 주로 업무 연락관이라죠.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상 모든 페이지는 목차를 먼저 보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내는 그러나 또 인거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여러 번에 해야 본인 것이 되죠, 그죠? 자, 수력 발전의 목차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력 발전의 원리, 그다음에 구분, 수력학, 하천 이용 용어, 그다음에 유량 도표, 측정, 낙차, 출력 구분으로 나눠지고 수조 9번째, 10번째 댐, 부속 설비, 수차, 제반 특성, 조속히 양수 발전을 크게 14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 기사하고 유사한데 그렇지만 기사보다 약간 뛰어넘는 게 있죠. 그런 걸 잘 캐치를 해야 되죠. 그 기사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했기 때문에 단답형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주장은 이 지문이 쭉 길어요. 왜냐면은 지문이 길게 놓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죠? 적어도 기술사급 이상의 석사나 박사,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딱 보고 딱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오지선자형도 막 넣어줘, 그죠? 오지선자형. 심지어 육지선자형까지 설명해 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읽는 버릇을 들여야 돼. 빨리 읽고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이 단순한 기사 공부하듯이 하면은 상당히 그 난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몸에 와 닿도록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수력 발전의 원리는 1차 하천의 물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수차를 이용한다, 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를 에너지를 바뀌죠. 그래서 다시 발전기로 가서 전기 에너지로 전력을 변환하는 방식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물이 갖는 방금 이야기한 얘기를 물이 갖는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저수지에서 이게 어떤 관로를 통해서 수압관을 통해서 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돌리죠, 그죠? 수차, 원동기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로 기계적 에너지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발전기에서 이제 이 자석이 끊겼죠. 자석을 끊으면 어떤 플래밍 법칙이라든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출력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출력이고 비제로 PT 터빈 그래서 워터 터빈 해갖고 숫자 출력이 되고 발전기 출력은 BG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B제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PT, BG 되겠죠. 그 손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손실이 있겠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손실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또 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B제로가 PT, BG보다 크다 하는 거죠. 요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책에 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화면을 캡처를 하세요. 일단 캡처를 해놓고 이걸 아래 한글에 탁 띄워놓고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잠잠하게 한 2분 정도 눈을 뜨고 살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양반이 여기서 뭘 말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수력 발전에서. 다음. 그래서 자, 일단 발전 출력을 봐요. 발전 출력은 이때 나오는 발전 출력은 요 같이 여기 이제 B0라는 것은 9.8 QH 이타 T 이타 G의 킬로와트 나온다. 뭐 유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유량은 메타 3cm/s고 H는 유효 낙차고 이타 G는 숫자 터빈의 효율이고 그다음에 이타 G는 발전기 효율이 된다. 자,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되죠. 요 단위 같은 것도 그죠? 단위 같은 거 요런 거 메타 삼성의 큐빅 메타에 퍼세크 이틀 동안 얼마나 물의 흐름이냐 양이냐 그냥이죠. 이거는 H가 어떤 손실을 뺀 유효 낙차고 요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효율 나오겠죠. 터빈하고 자 봅시다. 요 터빈하고 이타 T하고 발전기 이타 G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업에 들어가면은 약간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소방이라든지 다른 기사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유가 또 생기면 이제 기술사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방 같은 것때 수리학 것도 보면 전부 다 이 식 기준에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수력 발전의 구분 봅시다. 세 가지다. 수로 댐, 유액 변기식이 있고 낙차 획득 방법에서 그다음에 유량 사용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면 자연이라든지 조등식, 저수식하고 양수 발전 네 가지가 있다. 가지는 이런 거 아라비아 숫자 이런 걸 좀 알아야죠. 그러면 이거 힘들죠, 그죠? 낙차 획득 방법에 대한 구분은 무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기 세 가지다 하면 이구나 딱 그래. 유량 사용법에 따른 구분이 몇 가지 하나는 생각하는데 자연 유입식이 생각 나머지 않으니까 네 가지더라. 그걸 생각하면 딱 외우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게 사실 암기잖아요. 암기이기 때문에 양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의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머리글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보다 볼 수 있는데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면모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외울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한 가지 다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력학의 가장 이제 원리를 보면은 원리죠. 그죠? 연속적으로 한다. 전기를 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원리다. 그런 질량 보존 법칙이다 하는 거고 베르누이 정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토리칠 정리는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것은 어떤 것에서 이쪽에서 Q1하고 이쪽 Q2는 같더라. 그 이야기죠. 자,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헷갈리게 됐습니다. 이거 책을 보면 되는데 칠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물의 양이나 이쪽에서 A2의 물의 양이나 같더라. 그래서 Q1하고 Q2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이게 물이 새 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그죠? 그걸 말한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Q1은 메타 퍼삼성의 메타 삼성의 퍼세크라는 것은 A1, V1 속도 하는 것은 Q2더라. 그런 Q2란 것은 이 지점에 이렇게 유량이라는 것은 A2 꼭 V2다. 그러면 뭐냐면은 V2분의 V1 이건 이렇게 A1분의 V2다. 그러니까 이 속도란 것이 유속이란 것이 그죠? 유속도란 것이
면적이 작은 곳에서는 빠르다 그 얘기죠. 면적이 작은 곳에, 그죠? 물어보면, 그죠? 알겠죠, 그죠? 큰 관을 생각합시다. 큰 관에서 물이 확 내려오는데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 나지 않기 때문에 유속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쪽에 유속하고 넓은 놈의 유속하고 좁은 놈의 유속은 어느 게 크니까 당연히 V2가 V1보다 크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경험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베르니 정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어떤 에너지란 거, 어떤 지점의 에너지란 거 H 어떤 위치 수도더라 W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는 어떤 이온압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2지분의 V2 제곱이란 것이 V 제곱이란 것이 속도 수도고 W는 P란 것이 압력 수도고 H란 것이 위치 수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가 이게 위, 이게 압력 수도. 이것이 뭐죠? 속도 수도의 합선 어떤 이온압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지점에 A1 지점하고 B의 지점에 A 지점, B 지점에 어떤 압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을 거고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 여기에 에너지랑 여기 에너지랑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걸 이제 베르누이 정리. 그죠? 베르누이. 물론 손실이 없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걸 두 개를 응용한 것이 토리체리 정리. 토리체리 정리라는 것은 그림을 놓은 김에 저수지에 큰 저수지 있다고 해요. 큰 저수지 있을 때 저수지에 물이 내려가는 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수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콸콸콸 엄청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V1이라는 것은 속도가 V2보다 무지하게 적어서, 그죠? 요거 사실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속도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속도는 요 같이 V2란 것은 K의 루트 2GH 암기를 해놨어요. 이걸 유도는 할 필요 없어요. 기사 정도보다 약간 높은 기사하고 그 중간 취업 과정이니까 그 유도는 할 거 없고 요 세 개 식을 좀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것이 A 지점, B 지점의 유량은 동일하고 최적 유량, 그죠? 요게 메타, 큐빅 메타에다가 세크. A는 배관은 단면적, V는 유속이더라. 그럼 A1 하면 1지점, A2 하면 2지점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유체가 한 유선을 따라서 자연 운동, 베르누이 정리인지, 그죠? 이 부분은. 요건 이제 베르누이입니다. 요거는 토니첼리. 한 유선을 따라서 자연 운동, 즉 중력만을 외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 각 유선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하는 거죠. 자, 토리첼리 정리는 중력 가속도 G가 유속 개수를 했을 때 어떤 B 지점의 보존 개수와 마찰되는 거에서 이렇게 K라는 것은 0.9에서 1.0 정도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죠? 요 식이 나왔죠, 그죠? 어떤 식의 V2라는 것은 K의 여기 보존 개수다 하는 거죠. 보존 개수. 루트 2GH 요거는 중력 가속도고 요거는 이온 낙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베르누이 정리에서는 스몰 h고 스몰 w는 pv고 2지분의 v 제곱 요거는 속도 수도 됐죠, 그죠? 근데 압력 수도 요거는 압력 수도 w 스몰 w는 p라는 것은 압력 수도고 그 다음에 2지분의 v 제곱이라는 것은 속도 수도더라. 자, 근데 이제 스몰 w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떨어지니까 물의 비중량이 나올 거다. 이거죠. 비교되는 중량이더라 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이 지금 스몰 W요. 또는 이게 수리학에서는 이 감마를 이렇게 팝니다. 표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어떻게 배우느냐? 원래 정통적으로 할 때는 이 감마를 표현한 게 맞아요. 감마 이거 로지인데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죠. 어쨌든 우리 이제 전기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스몰 W 이렇게 물의 비중량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중력 가속도 해갖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니까 요런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있으면은 여기 1m 그 다음에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높이 1m 가로 세로가 1m인 전체의 물의 무게는 1000kg 즉 1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질량이죠. 질량에서 그 떨어지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9.8 이게 중력 가속도죠.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죠? 중력 가속도로 자연 낙차에서 떨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력의 오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1000에다가 9,800을 곱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P란 것이 9.8의 Q의 H죠. 그죠? 유의 낙차에다가 이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와트로 하면 1000인데 킬로와트를 해주니까 단위가 많으니까 킬로와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죠? 이타. 근데 이제 이것이 이타란 것이 어떻게 되죠? 다시 나와서 터빈의 효율하고 이타 T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을 곱해준 거다 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그거 잊지 마시고. 효율을 곱하면 전부 다 뭡니까? 자가지죠. 그죠? 효율을 다하는 것이 거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하천의 유량을 이용하는 용어에서, 이거는 이거 기사시입니다. 거의 같이 노던데, 이거 이어두세요. 그냥 갈저, 평분, 고홍, 그죠? 갈수량, 365점 네 가지 아니다.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고수량, 홍수량. 이거 일자 같은 거 시험 자꾸 노더만, 355, 273, 185, 95, 매년 1, 2회, 그죠? 3, 4년마다 홍수 난다면 그때 대비한 유형이다. 갈저, 평분, 고홍, 그리, 야하더라고, 그죠? 이럴 때 머리끈이 유효하다는 거냐, 이거죠? 이건 이제 기본 원리의 정리를 설명 안 한 것은 해갖고 연속 원리는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이, 그죠? 물의 전체적인 그 질량이, 그죠? 베르누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 토리첼리는 이렇게 질량 두 개 합친 거죠, 그죠? 질량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톰슨의 정리는 네 개니까 할 수 없이 하나 해놨어요. 톰슨 정리는 연력학 법칙, 영 법칙 이건 아니고, 그죠? 톰슨 정리란 것은 뭐냐면은 한 물체에서 물체 하나에서 열을 가하면 여기서 전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죠. 연력학 법칙은 영법칙부터 해가지고 몇 개 법칙 있더라. 그거는 3법칙이 있죠, 그죠? 영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그죠? 또 화력 발전에 또 설명되죠, 그죠? 이게 일반 기사 문제 이런 거 보니까 1법칙, 2법칙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묻는 것은 영법칙이라든지 3법칙 기사들이 출제하게 되면 그런 것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유량의 도표로 구분해보면 유량도, 유한곡선, trực 산, 유량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치고 365, 세로치기 매일 이렇게 하천 유량을 기입하는 그린 도표다. 유한곡선은 1년의 일수를 세로축에 내일 유량 큰 것에 착자 순서대로 적어놓은 그린 곡선이고, trực 산 유량곡선은 토대를 해갖고 유량도를 요놈을 토대해가지고
유량토대 가로축에 1년 3개월 세로축에 유량을 넣게 그린 곡선이다. 유량도 이항곡선 적산. 이게 이제 그림을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량도, 근데 매일매일 얼마나 이게 이제 유량도죠, 그죠? 그죠? 그다음 유항곡선, 그죠? 큰 놈보다 착착착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누적된 거죠. 적산 유량 가지고, 그죠? 요 세 그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가끔 시험 나오도 많이 오죠. 이걸 이래놓게 이거 아래 한글로 한 거하고 그림 파일 있고 요 그림을 해놨더니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요 사실은 아래 한글 다 했는데 아래 한글에서 하려 하니까 이걸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 스크롤로 해갖고 그냥 그대로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자, 유량측정법. 유량측정법은 하천의 유량측정법, 발전소 유량측정법 나뉘지 않고 언척법, 언척법이 있고 수익안척법, 공식 유습계법, 부자 측정법이 있더라. 아니죠. 각각의 경우에 언척법은 차단벽을 철저하게 언어는 것은 이게 뭡니까? 그이죠, 그죠? 어떤 언덕, 그죠? 언덕, 뭐 그런 이야기죠. 뚝이란지 뚝, 언덕에 뚝. 차단벽을 설치해가지고 소하천 방수로에 유난 측정하고 수위 간첩법, 양수표를 유난 방법, 공시법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마세요. 너무 안락하면 안 되죠, 그죠? 기사 시험보다 그 중간에 속하는 거니까 유습계법, 이거 프로펠러 수차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천 직선 부분에 적용한다. 직선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유습계법입니다. 부자를 띄워가지고, 그죠? 두지면 거리하고 통과 시간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부자를 위에서 띄우면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부자를 측정, 시간하고 거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 홍수 시에 하천 유량 측정한다. 그런 얘기죠. 부자 측정법. 그 다음에 발전소의 유량 측정 방법은 염수 농도법. 두짐에 설치한 정극간에 염수가 통감 따라서 전류 관계를 이용해서 직접 유량을 측정한다. 염수 농도법. 피토감법. 수류 방향과 직각으로 삽입한 두 개의 관에서 압력차를 사한다.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직각 방향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피토감법. 물이 들어오면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용한다 하는 얘기죠, 그죠? 깁슨법, 압력 시간법이다. 피토감법은 소방 기사 같은 데 나오는 방법이죠. 깁슨법은 압력 시간법이다. 수압관 내 수압 변화와 그 시간의 관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전파법, 벨마우스법, 수압시간법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거 염, 피, 깁, 초, 벨, 수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머리걸 하는 게 좋겠어요. 머리걸.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자 이렇게 휙 보고 넘어가란 말이죠. 휙 보고. 그럼 낙차 종류, 낙차가 떨어지는데 전체에 낙차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저와 같이 전체에 총 낙차가 있는데 그 유효 낙차가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압관이라든지 뭐 손실 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뺀 것이 바로 손실 낙차를 뺀 것이 유효 낙차이죠. 이 손실 낙차가 실제적인 전체 낙차에서 총 낙차의 한 10% 이내더라, 그죠? 그러니까 물 저수지 큰 뭐 소양호 댐이다 댐 만들어 놔도 실제적으로 한 높이가 한 200m 한다면은 그죠? 총낙지 200m 하면 그 사이 이제 수압관이라든지 뭐 수차 같은데 뭐 손실이 있는 게 있겠죠. 그런 손실을 빼고 나면은 약 10% 빼고 나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러면 약 180m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P라는 것은 9.8 QH 이타니까 이 이타가 유효 낙차라는 그 이야기죠, 그죠? 요 손실 낙차를 고려한 거다, 감한 거다, 마이너스한 거다, 그 이야기죠, 그죠? 요 그림을 잘 좀 알고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낙차가 필요하냐? 왜냐면 기계적인 걸, 토목적인 걸, 건조적인 걸 알아야만
전기를 발생하는 그 기계적인 일을 알고 그것이 바로 전기를 넘어오니까. 그죠? 무슨 얘기 있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정낙차. 지식의 수위와 방석의 수위의 수면과의 고저차고 정낙차. 전기 중일 때에 수저 수면 위에 방석 수면의 수위와 고저차고 겉보기 낙차. 운전 중일 때 수저 수면하고 수위와 방석 수면 수위의 고저차다. 요낙차. 총낙차의 수로나 수학 간의 갈로 방수로 어떤 게 전체 손실 낙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고저차. 실질적으로는 이걸 이제 많이 쓰죠, 그죠? 이걸 H라 쓴다. 그 낙차의 구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왜냐? 에? 이게 기초 시험이 나왔다는 시험에 출제한 사람들이 기초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그런 것을 감안해갖고 편집을 해놨습니다. 편집을 해갖고 제가 하는 지시를 다 동원해놨죠, 그죠? 무슨 알죠? 그림 그리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구분에 상시 출력은 이렇게 1년 중 355일 이상을 발생할 수 있는 출력이고 상시 첨두는 매일 일정 시간에 이게 보면 중간에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론서에서 약간 오타 부분에 이불로 노란 글씨를 해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상시 첨두란 것이 쭉 튀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중에 355일 이상을 매일 일정 시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출력이다. 하루에 이제 이렇게 출력이 가면은 쭉 올랐다가 점심때 이렇게 쭉 또 점심때는 쭉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럼 한 2시나 점점 올라가 있죠. 요런 일부하 곡선이, 그죠? 하루 24시간 요거 이제 이어지려 이렇게 일부하 곡선이 그런다는 얘기죠. 그때 요 첨두 요거란 얘기고 피크. 여기를 못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철 덥다 그럼 에어컨을 많이 뜨면 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수조는 상수조와 차압수 구분하는데 상수조란 것은 추로스 발전소로 해서 말단을 설치하고 조합하는 것은 압력수와 수압관사를 있다. 목적은 이렇게 유량의 가부죠. 상수조는 토사의 최종 침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합은 압력 서지가 너무 안 돼 있긴 해. 부합에 있는 수압을 흡수해서 수압을 수격을 감소하고 수압 철관을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조합 수준은 이렇게 단동, 수실, 제수공, 서지 탱크인데 이 차동 서지 탱크가 제일 많이 적용하죠, 그죠? 이 주파수 발전소에 적합하게 제일 많이 적용한다, 그죠? 그거. 자, 요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다루겠죠.